국장님, 대출이 되나요?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감정 가격의 90%까지도 가능하다. 우리 동구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조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돈 벌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제가 일전에 입찰을 했었던 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가 기억하시나요? 영상을 찍었던 이 상가거든요. 우리 동구이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가산동 영상을 찍고 나서 직접 저는 입찰을 했었고 아쉽게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 결과 한번 볼까요? 해당 상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었던 아파트형 공장의 안에 있었던 상가였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7억 2천이었고 최저 유찰 가격은 16억 3,02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매력이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적은 다음 그 가격에 그 부동산을 가져오는 것,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부동산 경매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샀어 그러면 알아서 유찰되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 상가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무 갖고 싶으니까. 하지만 부동산 경매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가는 최저가 16억 3,020만 원이었고요. 입찰 정보를 보면은 최초 가격은 22억 3,600만 원에서 유찰, 20억에서 또 유찰, 18억에서 유찰이 돼서 16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진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가를 얼마에 입찰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해당 상가는 2명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억 4,200만 원을 썼고요. 1등이 17억을 훌쩍 넘겼었어요. 감정 가격이 17억 2천이었는데 감정 가격을 넘어버렸죠. 이분은 왜 감정 가격을 넘겼을까요? 그래서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입찰했는데 떨어졌어. 그렇다면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였을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혹시나 상대방은 봤을까? 나라면은 이 가격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왜냐? 저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냈고 이 사람 더 높은 금액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1차 방어전에서는 패배를 한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저는 한 번 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틀렸나? 아니면은 내가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나? 해서 그 이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관찰해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얼마에 내놨고 실거주인지 아니면은 투자자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낙찰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다라는 시뮬레이션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요. 내가 그 순간에도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지 못했던 것을 뒤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나는 다음에 받았을 때 아니면 비슷한 물건을 도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가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손풀로 검색해 봤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물건이 부동산 일반 매매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들어가서요.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는 상업, 업무, 공장, 토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를 클릭합니다. 제가 봤던 물건이 바로 여기 롯데 아울렛이었죠. 롯데 아울렛. 그러면 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이라고 적혀 있죠. 클릭. 보이시나요? 얼마인지? 22억, 23억에 내놓으셨네요. 낙찰가 얼마였죠? 17억 3천. 22억, 23억에 팔면은 시세 차익이 6억?
난 도대체 뭘 틀린 거지? 제가 지금 우리 동급이분들에게 영상을 찍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안경 안 쓰던가? 잘 안 보이네. 이 가게에 팔로 내놨다고 지금? 여기 맞잖아요, 그쵸? 호실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 있음. 맞죠, 그죠? 그때 보셨죠? 그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쵸? 쭉 가서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쭉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우측으로. 맞네. 이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거래됐다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저는 이걸 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과연 이 가격에 팔릴지, 내가 어느 정도 부분을 잘못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시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틀렸잖아요, 지금. 저는 이걸 23억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보수를 봤구나, 내가 임장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드백을 저 혼자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또 하나, 많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하나가 뭐죠? 동구미 여러분들 뭐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바로 땡땡. 뭐죠? 족장님, 대출이 되나요?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이거를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출이 왜 안 나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동구미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물어보는 것은요, 절대로 나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2021년 3월 25일 날 매입을 하셨고요. 5월 달이니까 팔린다 그러면 6억 뛰기네. 거래 가격은 17억 3,600만 원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서울에 지금 구로동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계신 분이네요, 보니까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대출을 받으셨네요. 왜 전라도까지 받으셨지? 대출 금액은 14억 7,600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한 120% 잡았다 그러면 12억 3천 같거든요. 1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아까 그러니까 70%? 한 70%가량 대출 받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가에 지금 대출을 70% 받았다, 그리고 매각에 내놨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인지 더 많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할 때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 최대 90%까지는 대출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가를 대출을 70%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받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파트형 공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가의 9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매가가 아니고요, 감정가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거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고 지원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의 80%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가 같은 경우에 거의 감정가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감정가의 80%까지는 대출을 받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받은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족장님, 꼭 대출을 많이 받아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대출을 꼭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런 용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매매를 내놨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투자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매각을 잡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거주를 위해서 매입을 하셨다가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하고 바로 내놨다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매입을 하고 난 다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상가를 낙찰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 상가를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의 말이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동구이 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아니고요, 감정 가격의
90%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상가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8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동구이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디테일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투자는 디테일이니까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대충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숨은 노력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 동구이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지금 저와 같은 식으로 복귀를 해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것,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디테일을 살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 동구이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투자는 디테일이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